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이 현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국지전 도발을 세 차례 감행했던 것 같습니다. 세 차례나요? 10월 초 드론 평양 투입한 거하고. 잠깐만요. 10월 초에 드론. 아 그거. 그다음에 10월 하순에 연평도에서 해병대가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11월 하순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0여 명 이상을 11월 중순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도 전개 지원해주고 또 북한 병사를 잡으면은 신문조도 하겠다 해서 보내놨는데 파견해놨는데 문제는 우리 요원들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띄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정보기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보기관 여기서 추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이들이 사상당하거나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 3층에 지금 무관부가 확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관뿐만이 아니라 무관을 지원하는 장교들이 다수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보낸 10여 명 이상의 요원들 그리고 국방무관단이 공격을 당하면 그러면 또다시 국가위기 상황이다 해서 언제든지 비상계엄, 2차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다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말하는 소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죠. 시간 벌기고 지금 대통령은 직무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차례 군사 도발해서 국지전을 촉발하려고 했었다라고 이거는 실패했고. 예, 여전히 지금 카드가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국정원 요원 10여 명 이상 그리고 국방무관단 5, 6명 이상 지금 있는데 이미 그 국방무관단은 위치가 노출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 국정원 요원들이 있는 곳은 위치가 아마 잘 보안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국방장관, 국방무관단 즉시 원대복귀 시키세요. 국정원장 지금 당장 국가정보원 파견된 요원 원대복귀 시키세요. 지금 심리전, 신문 지원 이런 거 우크라이나에 해줄 여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전쟁을 조기 종결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관계자 그리고 무관단 관계자 해외정보부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정보원 밑에 해외정보부장 밑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무관 다 철수시키십시오. 국방장관 대리 김선호 차관 당장 복귀시키세요. 근데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나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부전선, 서부전선 언제든지 또 전쟁은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군 통수권이 남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지금 한동훈은 자기가 마치 군 통수권도 가져온 것처럼 얘기하던데 군 통수권을 자기가 어떻게 가져와요? 아니 갑자기 지금이라도 1시간 후라도 윤석열이 TV에 나타나서 우크라이나 긴급 사태 발생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장, 국방장관, 대리 즉각 해당 인원들 원대복귀 시키세요. 북한 침투조를 보내면서 또 잡아오면은 그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신문조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속초 최전선에서 7명을 빼내 가지고 대기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그 체포조는 뭐 공장장 혼자만 대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일당백이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의 팀을 맡아서 뿌려지면은 그 암살조든 체포조든 암살조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체포조가 암살조하고 체포와 암살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5명이 아니고 7명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7명. 최전선에 있는 부대를 후방으로 뺐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을 넘어서 국가 반역죄라고. 두 가지 새로운 뉴스를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전을 이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과 국방무관의 피해를 빌미로 네, 즉각적인 전시 준하는 사태 대통령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준전시 사태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707 특임대 출신이고요. 블랙 요원은 20년 이상 했고 아마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원래는 김영현과 친하고 윤석열과 친하고 김태효 선배고 그래서 제가 계속 쿠데타면 이 친구가 한다. 그랬잖아요. 국정원을
원장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도 국정원을 뒤집어서라도 쿠데타 맨 앞장설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래서 네. 양심선언에서 너무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틀어진 겁니까? 이 사람이 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에 그 대공수사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체포조로 나갈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내가 돈도 주고 물자도 대주고 사람도 대줄 테니까 출동해라.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과 협력해가지고 조치 들어가라고 했는데 인력이 없어요. 대공수사국에 실제로. 그래서 국정원장한테 11시 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외면을 했어요. 즉 불법적인 걸 다 알면서 죽으려면 네가 죽고 알아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홍 장관 입장에서는 국정원장이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불법적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네. 하나도 하지 않고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모른 척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대통령 보고 왔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한테 말 안 해주고 아하. 죽으라 말아 말도 안 해주고 이거 분명히 불법인데 다 보고를 했는데 외면하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대통령 지시한 대로 수행해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가정보원법 2021년 개정돼서 정치관여죄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이것을 고발하는 자는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네. 내란죄에 올라타느냐 네. 아니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벗어나느냐. 내부 고발자가 되느냐 해서 고발자 쪽 적어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는다라고 내란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 그 미친놈이구나라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정보를 지켰는데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경로에서 국정원장한테 지시해서 잘랐다고 했는데 딱 잡아들고 이참에 정리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그래서 명단을 쭉 받아 적다가 미친놈하고 연필 던져버리고 원장한테 갔는데 원장이 하지 말아라든지 하라든지 야 원장 진짜 비겁하네. 국정원 3차장까지 결합시키자든지 안 하고 지는 빠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낸 카톡에 뺀질이 그 꿀만 빠는 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윤석열이 자르라고 잘랐는데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국정원 1차장이 정치 개입에 서 자른 걸로 만들었다. 그러려고 하니 홍 장관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다가 더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랑 일합시다. 다시 또 네. 홍정호 1차장이 입을 폭로해 버릴까 봐.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일 시작할까요? 그래놓고 경질해 버린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국정원 요원 전부 철수시키세요. 국정원장 말 듣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당신들 제2의 내란죄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군이 일반적인 사회 혼란으로 나서는 일은 이제 없고 그렇습니다. 웬만한 명령은 이제 설사 대통령이 전해도 안 들을 것이고. 예.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건 군사적 충돌. 군사적 충돌이 하나 남아 있긴 한데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군사적 충돌 역시도 우리가 의도를 유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사실은 합참의장도 그렇고요. 그 기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예. 네. 이게 기획이 가능했던 거는 방첩사부터 시작해서 사전 모의가 다 됐던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근데 불가능하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경우는 거기 나가 있고 우리 네. 손밖에 있으니까 거기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빌미로 다시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거기도 생각이 달라요, 그 우크라이나도 잘 보셔야 될 게요. 이걸 바로 이제 비상계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해서 러시아나 북한이 한국에 대한 뭔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니까 어찌 됐든 무력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력 충돌이잖아요. 네.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쪽이 가장 유력하죠. 우크라이나에서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군이나 예를 들어 죽었어요. 예. 어떤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사변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남북한 간의 전시 준전시만이 아니고 사변에 준하는 사건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빨리 뽑아 들여오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상황이 제2의 비상계엄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합참의장이 전체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 합참의장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해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진팔에 대해서 주목하고 정진팔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정진팔을 거고, 빨리 그다음에 직무 배제를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육군 라인을 통해서 해군 출신
참모총장이 정말 신실하게 잘 장악하고 있지만 아까 정보사 사령관의 지시 나오면서 다시 옆구리로 사선으로 또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이 틈은 있다.